하이. 햇살이 따뜻하고 좋다. 그래서 나오셨어요? 나오고 싶었어, 오늘은. 그래, 그러면 또 오늘 음. Q&A를 해야지. 그래, 당신이 궁금한 거 또 가르쳐 줘야지. 근데 있잖아, 요새는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 봐.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지. 역전세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근데 우리 때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못 줘요. 이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렸잖아. 그렇지. 근데 요새는 아니더라고.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요즘에 이제 역전세난이라는 거는, 일단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 원하는 시기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전세금을 반환을 못 받고 있거든. 그렇지. 그 전세금으로 다른 집 가야 되니까.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럴 경우가 굉장히 난감하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소송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 그래? 우리 법인에도 요즘에 이 소송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하면? 소송하기 전에 소송하기 해결할 수 전에 있어야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먼저. 첫째, 뭐? 나눠서 얘기해 주세요. 첫째, 뭡니까? 그래. 이제 전세 기간이 다 다가오고 있어. 그랬을 경우에 내가 이사를 가고 싶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 그 순서를 내가 하나씩 얘기해 줄게. 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뭔 것 같아? 제가 알면 물어보겠어요. 첫 번째는 집주인한테 일단 알려줘야 되겠지. 뭘 알려줄까? 저 2달 후에, 3달 후에 이사 가요. 그렇지. 내가 원래 계약서에 의하면은 언제가 끝나는 날인데 그때 저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언제 알려줘야 되냐면은 그 전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늦어도 알려줘야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전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미리 알려줘야 돼.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는 알릴 수 있는 거고, 알릴 수 있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늦어도 알려줘야 돼.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은 자동 계약 연장? 맞아. 계약이 갱신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돼. 그 집주인이 이제 그 사이에 2달 동안에 다른 임차인을 알아보고 또 자기도 이제 기타 그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간을 2개월을 잡아주는 거야.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수단은 어떤 걸로 하는 게 좋냐면은 우리가 내용 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그게 가장 확실해. 우체국을 통해서 상대방인 임대인이 집주인이 받았다라는 그러한 증명까지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게 제일 좋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뭐 요즘에 저희 SNS 메시지? 수단이 많잖아. 카톡이나 메시지 아니면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도 좋아.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이메일, 카톡,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상대방이 반드시 그거를 받아봤다, 읽어봤다라는 거를 따로 확인받은 다음에 저장을 해놔야 돼. 아니면은 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일단 통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내 친구가 내용 증명 보냈는데 안 받은 사람도 있더라? 그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안 받게 되면은 그 집주인이 임차인의 그러한 자기 의사 표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추가해서 보내면 좋을 내용이 있다. 뭔데? 뭐냐면은 내가 계약 기간 만료하고 딴 집 이사 가는데 그 이사 갈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지. 그다음에 시간까지 오전이냐 오후냐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보내는 게 좋아. 그래야지 보증금을 정확하게 그 시간 전에 보내주겠지.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막상 이제 그 전세 기간이 다 돼가. 근데 보름 전이 돼도
이 집주인이 네, 내가 그 차질 없이 마련해 줄게요. 이사 준비 잘하세요. 이런 얘기가 없어. 없어. 오히려 나 그날 못 주겠는데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절대로 못 줘. 나 배째 나 못 줘.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야. 이게 문제야. 이랬을 경우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는 내가 나름 돈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그냥 이사 가는 거야. 계획대로. 계획대로 별도로 마련한 돈을 가지고 이사 가. 근데 전에 살던 집에서 내가 전세금을 무사히 반환받아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이사 가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당신 혹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그래, 이 부분은 정말로 아주 깜깜하구나, 당신. 그러니까 그 이사 나가기 전에 그냥 이사 나가면 안 되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걸 반드시 하고. 법원? 어느 법원? 그 집이 있는 자기가 살던 주소지? 집이 있는 주소지가 있었던 그 관할 법원. 그거는 인터넷 찾으면 금방 나와. 그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법원의 결정이 나와서 그 집의 그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이사를 가야 돼. 그래야지 법적으로 대항력이라는 게 이제 유지가 돼. 대항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 내가 이사를 나갔어. 이사를 나갔는데 임차권 등기가 만약 돼 있다고 쳐. 그러면은 등기부에 그러한 기재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팔려도 그 팔린 사람한테까지 내 보증금 돌려줘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야. 굉장히 강력하지. 그러네.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사히 이사를 가면 돼.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전세금 받아서 전세 또 얻는 거지. 태반이지. 태반이지. 뭐 90% 이상이겠지. 내가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나 새 집 못 들어가. 자,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크지. 근데 나는 계약을 해놨어. 근데 제 날짜에 못 가. 그러면 새로 이사 갈 집에 집주인은 가만히 있나? 연쇄적으로 그 집주인도 그 전에 살던 임차인한테 못 주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 이렇게 되겠지. 도미노가 되는 거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지. 와, 그러면은 계약금 2배로 물어지고 뭐 이러잖아. 2배라는 게 이제 내가 계약금을 냈으니까 그 나는 계약금을 떼이겠지. 그럼 그 손해를 어디에서 청구할 수 있을까? 집주인이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가 있어. 자, 아까 그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내가 새로운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금은 얼마를 걸었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쪽 이사 가면서 주기로 했어요. 잘 유념해서 꼭 돌려주세요 라고 미리 알려줘야 돼. 그래서 답까지 받았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나는 아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사를 못 가고 계약 파기됐어. 그럼 이 집에 계속 어쩔 수 없이 살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근데 문제는 소송 기간도 길지 않나? 한 1년 정도 생각해야 돼. 그 다음은 또 다른 방법은 없나?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 있지. 뭔데? 있어. 그걸 얘기해줘야지. 나라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기관이 있어. 우와. 나라에서 설립한 거야. 영어로 이제 HUG. 허그는 들어봤네. 허그. 그 허그라는 기관에서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었던 사람이 자기 전세금을 못 받는 것을 그 공사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무사히 이사를 갈 수 있게 해줘. 이게 아무나 다? 아무나 다는 아니야. 전세 보증금 반환을 보증해 주는 건데 이러한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건이 좀 굉장히 복잡해. 그런 상품이 있다는 거야? 그런 상품이 있어. 그 허그에 그런 상품이 있는데 물론 무료는 아니겠지? 응? 무료는 아니겠지? 무료 아니야. 그런 이제 보증료를 받아. 그러한 보증료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하겠지.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근데 그 제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임차인의 전세금, 보증금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은 7억까지 되는 거네.
맞아. 응. 기타 지역은 5억 이하. 원까지만 되게 돼 있어. 그 그러면 이상인 경우에는 아예 받질 않아. 7억까지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어. 전세금이 10억이야. 그러면 7억까지는 해줄 테니까 3억 원은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닌가 봐. 아, 그게 아니야. 통으로 안 돼. 8억, 9억, 10억은 아예 이러한 그 보증보험을 이용할 수가 없어. 아, 이게 일종의 보험이구나. 아, 그렇지. 그냥 뭐 보증? 보증보험 혹은 음. 보증이라고 하는데 음. 이러한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게 요건이 좀 여러 가지 또 있어. 음. 일단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혹은 전세 들어갈 계약이라고 때? 하지. 그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때 공인중개사를 꼭 대동해서 해야 돼. 즉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이걸 또 안 해줘요. 어머. 그 좀 약간 그 신기하긴 하지. 근데 그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서 이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 진짜로 있었다. 그리고 그 임대차 물건, 부동산에 크게 하자가 없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깡통 전세가 많으니까 직거래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러한 경우에까지 다 이 허그에서 또 물어줄 수는 없잖아. 위험한 집에 대해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는 또 보증공사가 또 이게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제한을 두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리고 그 조건이 뭐야?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이제 2년 정도 되지. 2년하고 또 갱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2년이라고 쳐. 임대차 기간이. 그러면은 그 반이 지나기 전에 얼른 신청을 해야 돼. 이 보증 상품을 만약 임대차 기간이 2년인데 1년이 지나면 안 되고 3년인데 1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 신청이 불가능해.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해야겠구나. 처음부터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뭐 기타 조건으로는 이 집 자체에 뭐 강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같이 좀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도 안 되지. 그거는 임차인 자체가 그런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 이런 것 집인 경우에도 안 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통 내가 들어가는 집에 기존에 대출금이 없으면은 좋아. 그치? 나 혼자만 그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아주 안전하지. 근데 보통은 대출이 있어요. 그치. 기존 대출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른 세입자가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거든. 자, 그런 경우에는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세입자가 우선권이 있거나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기 이전에 그 대출이 설정돼 있다라면은 근저당이 그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겠지. 그래서 기존에 나보다 우선권이 있는 그런 선순위 채권자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액하고 내 보증금, 전세금의 합계액이 이 집의 시가를 넘어가면 안 돼. 매매가. 매매가. 만약에 이 집이 시가가 10억 원짜리야. 근데 기존에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 채무가 5억이 있었다고 쳐. 근데 내가 전세가 7억이야. 전세금이 7억이야. 그럼 합쳐서 7억, 14억이 되지. 미안. 5억, 7억. 계산 잘하세요. 나 원래 수학 잘하는데. 5억, 7억이면은 12억 이요. 12억이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 집의 시가를 넘어서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이용할 수 없네. 이용할 수 없어. 나도 사실 그런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치? 여차하면은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에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허그한테 야, 너 그냥 다 보증해주고 나한테 지급해줘. 이럴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그런 집에 들어가는 거는 아예 하지 그러면 말아라. 공짜는 아니니까 얼마예요? 보증료? 그 보증료? 보증료는 내가 봤더니 대략 그러니까 1억당 1억당 한 12만 원 정도 1년에? 그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내가 5억짜리 집이면 5 곱하기 12 60만 원? 60만 원. 1년에 60만 원 정도의 보증료를 내는 걸로 되어 있어. 그럼 만약에 2년이면 120이잖아. 그렇지. 그럼 2년 후에 그냥 120은 그냥 소멸된다고 보면 돼.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내 큰 돈을 전세금 내가 또 날릴 수도 몇 있으니까. 억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잘 생각해봐. 요즘에 집값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라고들 하잖아.
근데 지금 내가 계약할 때 음. 그때만 시가 이내면 되는 거야. 그치? 아까처럼 기존 대출 5억. 근데 보증금 5억 했는데 이 집 시가가 10억이라고 쳐? 근데 계약할 때 요건이 되니까 됐어. 근데 이 집이 시가가 더 내려갔어. 6, 7억밖에 안 돼. 그래도 나는 5억 전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계약 당시 기준으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 아주 같은 이게 때는 꼭 쓸모가 들어야겠다. 있는 제도지. 임차인이나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내가 꼭 볼 때 반드시 쓰는 활용하는 게 게 좋겠네. 훨씬 좋아. 아, 그러면 허그에서 운영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무조건 전세 계약할 때 들어야 되겠다. 드는 게 안전하지. 지금 상황은 더 그렇다고 봐야 돼. 그러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봐요. 그래. 다음 주에 봐. 아, 참, 여기 아줌마는 안 살아요? 맨날 옆집 아줌마만 오는 것 같아. 아저씨 이상해요. 안녕. 반말해서 미안해요. 안녕. 안녕.